청첩장은 기쁨의 종이어야 했는데 그날만큼은 누구에게도 웃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가장 먼저 건넨 사람이 지은호였고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본 사람이 박성재였다는 사실은 모두의 가슴에 동시에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처럼 행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 비혼주의자라고 말해왔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책임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혼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 사직서를 내고 나오던 날 느낀 허무함, 그리고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 이상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허전함과 무력감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택한 것이 아닐까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하리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책임을 말했지만 동시에 잘못된 책임은 짐이 될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혁아, 책임은 내 삶에 네가 지는 거다. 결혼은 너를 벌주는 도구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지혁의 가슴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김다정도 걱정이 컸습니다. 그녀는 교사 시절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덮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걸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국을 떠주며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책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유일하게 가볍게 만드는 사람들은 조웅래와 김장수였습니다. 두 노인은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묘하게 집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사람 일은 돌고 도는 거요. 오늘 울면 내일 웃을 수도 있지. 그러다 모레 또 울 수도 있지. 가볍지만 멀리 가는 농담에 가족들이 잠시 웃음을 터뜨리면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늘 밝게 웃던 그녀는 청첩장을 받는 순간 억지로 웃으며 축하해요, 선배라고 말했지만 컵을 닦던 손이 멈추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박성재는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사람은 물 마셔야 살아요. 눈물만으론 못 버텨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한마디가 청첩장보다 훨씬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지혁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내민 청첩장은 차갑고 친구가 건넨 물 한 잔은 따뜻하다는 사실이 그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로 채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떼며 어머니 정순이의 식당 리모델링을 맡았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꾸고 간판을 교체하고 혼자 온 손님도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히 수선이 아니고요. 엄마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거예요. 정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가 내 엄마 같다 고했고 지은호는 저 원래 엄마 딸이자 엄마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지강호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홀려 담보대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박성재는 서류를 보고 곧장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정순이에게만 알리고 문제를 막아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은호 씨는 몰라야 합니다. 그는 본부장 권한을 이용해 위험을 막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성재에게 형은 다 가졌잖아요. 전 없어요. 라며 자격지심을 드러냈습니다. 성재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곁을 늘 다정함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친구의 여자를 지키려는 핑계일까? 반면 이지혁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하나하나 진행될수록 그는 왜 자신이 비혼주의자였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결혼을 선택했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흔들릴 때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랑이 없는 책임이 그를 더 부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신부 정보와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완전히 잊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둘 서로의 상처를 가려주는 동맹은 될 수 있겠죠. 잔인할 만큼 정직한 고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상대도 같은 상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상처로 묶인 끈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영나와 이지화는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며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화가와 상처 입은 남자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묘하게 깊었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바람이 차갑네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에 진짜가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드리며 다가가는 그 모습이 고성희의 눈에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전기사를 바꾸려 했지만 박영란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옆은 제가 고릅니다. 그 한마디가 모녀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정순이의 식당 리모델링이 끝나고 손님이 몰린 어느 날 밤, 이지혁은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 지은호의 환한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순간 자책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 생각을 끊었습니다. 밥 먹으러 오는 데지 창문 보러 오는 데가 아니거든. 박성재였습니다. 둘은 길가에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침묵은 말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나타나 전시 오프닝 초대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결혼이든 동맹이든 우리가 무엇이 되든 진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모두의 가슴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화는 박영나를 작업실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멋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저는 제 편이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크게 약속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서로의 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지혁은 결국 결혼식장 예약을 보류했습니다. 아버지의 넌 너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보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그 말 듣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결혼을 취소하지도 강행하지도 않고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감추는 동맹이 아니라 각자의 상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강호는 결국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써준 한 달에 한 번 설거지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우스운 약속 같았지만 작은 반복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지은호는 동생의 손에서 묻어나오는 물방울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수빈은 여전히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결혼식 사회는 제가 보고 축가는 현금으로 받을게요. 모두 웃었지만 그녀는 웃음 속에 숨어있는 슬픔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에게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미니어처 의자와 함께 메모가 있었습니다. 너의 공간은 너의 마음처럼 튼튼하고 따뜻하더라. 필체는 익숙했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마음을 시험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대신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서랍 속 청첩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열어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밥 먹자. 곧 답이 왔습니다. 술 말고 밥. 우린 밥부터 먹자. 오래된 친구의 문장은 여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계약을 준비했고 정순이는 사장으로 식당을 지켰습니다. 지강호는 설거지 계약을 지키며 현실을 배우고 있었고 이수빈은 농담으로 가족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여전히 티격태격하면서도 사람은 오늘 울어도 내일 웃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화는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조심스러운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여전히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는 결혼 보류라는 선택이 회피가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웨딩숍으로 향할까 아니면 리모델링이 끝난 식당으로 향할까? 그 한 걸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